자, 안녕하세요. 사파농입니다. 오늘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에 대해서, 마포구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포구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지주택하고 관련이 좀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뭐 그런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럼 마포구를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제가 사진을 띄울 테니까 같이 보면서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6월 한 6월 10일 현재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마포구 현장은 1에서 10번, 그러니까 10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 마포구는 좀 그래도 굉장히 좀 또 틀려요. 다른 구청하고. 그걸 일단은 먼저 감안 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군데인데 이 10군데 중에서 한 5군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5군데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게 5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신공덕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체가 신공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치 나와 있고요. 그 시공사 예정돼 있는 곳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 승낙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44.68, 소유권 확보가 55.98. 이게 또 이상하네. 하여튼 뭐 이거는 따로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으니까 이게 거의 뭐 보태면은 99%인데 좀 이상하죠. 아, 그러면 아닌가? 그럼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면적 나오고요. 세대수가 상당히 좀 작은 편이네요. 135세대면. 그리고 뭐 2020년도에 조합은 추가 모집 신고 수리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고는 2017년도. 꽤 좀 된 현장인데 세대수가 왜 이렇게 작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이 정도 치면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한 1300평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본인들끼리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신공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수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공자도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사용권 확보 24%. 이 세대수가 좀 많다, 그죠? 거의 한 1853? 꽤 큰 곳입니다. 예,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블록 뒤니까 뭐 여기도 이불로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2020년도에 모집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올해 3월 달부터 변경 수리를 또 했고,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은 조합 모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보면 이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받았어요. 용적률 370% 이상이니까. 그리고 건폐율이
90. 건폐율이 한 15%면 참 좋은데, 26% 90. 예, 조금 동과 동 사이가,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좁다고 봐야 되겠죠? 한 15,000, 6,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 2021년 6월 10일 현재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예, 조사한 거니까는 뭐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 주체는 염리 4구역 지역주택조합, 염리 4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공자 이 건설회사는 좀 많이 하네요. 승낙 비율은 무척 낮은 편에 되어 있고, 2019년도 모집 신고 수를 했는데, 이야, 이렇게 비율이 낮으면 되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변경 수리한 게, 올해 4월 19일 날, 이렇게 변경 수리를 했네요. 용적률은 뭐 전형적인 뭐 딱 200% 못하게 1종이에요. 이렇게 보면 1종이라서 199.55%, 건폐율은 2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이사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그렇게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2020년 12월 24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개발로 하다가 지역 주택조합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 같아요. 이 현장은. 자, 다음. 네 번째 현장은요. 사업 주체가 창전동 319, 319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창전동 319 지역주택조합. 시공자 나와 있고요. 소유권 확보도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가 용적률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493%, 건폐율 28%. 근데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23세대인데, 3개동이 이제, 493%니까는 아마 준주거 지역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신고 수리가 되었고,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여기는. 인가가 난 현장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특이사항 없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 좀 포함되어서 용적률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마지막 이 5군데 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볼 곳이 사업 주체가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무쇠막. 시공자 나와 있고요. 소유권 확보가 대박입니다. 98%. 자, 시공자도 있고요. 용적률 406%, 건폐율 31%, 세대수 512세대. 자, 이 고시가 났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 그림, 이 지도상의 그림을 보면 땅이 좀 이상하죠? 땅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보기에. 자, 이거는 이제 제 추측건데,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랬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준주거 지역이 좀 포함이 되어서 용적률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건폐율도 좀 많은 편이죠. 건폐율은 좀 작으면 좋은데 31%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512세대. 뭐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니까는 뭐 이거는 그냥 성공한 현장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현장입니다. 2012년도에 조합설립인가니까는 추진위 때로 따지고 보면 10년이 넘은 현장 같아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니까 작년 11월 12일 날에 났으니까요. 뭐 지금쯤은 공사 안 들어갔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6, 7개월이 됐으니까 그러면 뭐 공사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 보셨고요. 마포구는 그 10군데의 현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구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5군데더라고요. 비교적 그래도 5군데가 다 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시공사, 뭐 건폐율, 용적률, 뭐 사용승낙 비율, 확보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다 구청마다 다 틀려요. 참 그런 게 뭐 다 연계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마포구청은 좀 이 정도면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군데밖에 안 나왔다는 건 이것도 역시 잘 되는 곳만 올린 건지 아직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추진위 때는 안 올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된 건지는. 하여튼 뭐 그 정도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마포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들은요, 이게 지주택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하고 또 문자 주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주택을 어쨌든 선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겠죠. 근데 이분들이 항상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들이 굉장히 뭔가를 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들 잘못 아닙니다. 본인들 잘못은 1도 없습니다. 그런 짓들, 그따구 짓들을 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잘못된 거지, 선택한 분들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족들의 원망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근데 절대 본인들 잘못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뭐 그것으로도 저는 정말로 많은 또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자책하시는 이 분들이 많은데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대 본인들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판을 깔아 놓은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그런 건데, 또 다른 것들이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입하기 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거죠. 가입하기 전에.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나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가계약을 한 상태, 그러니까 계약서 발행이 안 된 상태는 좀 나아요, 그래도. 계약서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계약서 발행 다 끝나고, 뭐, 한 일주일 지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규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환불제도라는, 적용도 받지 않는 그런 현장이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가입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그리고, 저 말고라도 다른 어느 누구라도 전문가한테 전화를 할 때는 가입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고 나서 충분히, 그러고 나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거는 뭐, 얼만큼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어쨌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 2달 전인가 뭐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뭐 많겠죠, 뭐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현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도 그렇고, 지주들의 호응도 별로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별로 그렇게 선호할 만한 지주택 현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요,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계약을 했대요. 그게 불과 한 보름 정도.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참나.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했겠죠.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이 됩니까? 안 되지. 전혀 그런 법에 적용도 안 받는 현장이고.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래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금전적으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합 설립이 돼야지. 조합 설립 안 된 지가 2년이 지난데도 안 됐는데도 왜 굳이 그 일 하냐고요. 곧 될 거다 했겠죠. 그쪽 관계자들은. 그렇게 제가 그 분양 직원들 말 믿지 마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본인들 귀에는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콩깍지가 씌었다 해야 되나? 그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후회를 막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나마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 그때 가서, 뭐, 명의 변경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뭐, 또 조합 설립까지 기다리는데 또 뭐 사업 시행까지 기다려보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뭐, 한 10년, 뭐, 걸리겠죠. 10년, 뭐, 가볍게 10년 넘어가겠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주택 관련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부산에 그 구포라는데 아시죠? 제가 몇 번 구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포에 다른 현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조금 시끄러워요.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사진을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부산광역시 북구 가칭 부산 구포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위반 적발 주민 주의 당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포의 한 그 부산 구포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예, 한 군데에서 불법을 한 거죠. 이게 쭉 글을 읽어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주재한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시에는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며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가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모집 신고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구청에 변경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공고 시 신고된 주택 건설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포동 923번지를 대표 지번으로 포함해 공고하였다. 자, 그러니까 변경 신고 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여기 조합의 추진위원회 모집 과정에 주택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 말씀도 하셨고.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도 꽤 계세요. 구포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가입이 되어 버렸는데 성공할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전화를 꽤 받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현장이 지금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 현장은 지금 환불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 사람들 지금 그 관계자들이요, 조금 더 좀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그렇게 좀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구역은 19년도에 모집 신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 뭐 어떤 법도 지금 못 받아요. 환불 제도고 뭐고 아무 적용도 못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몇 번 얘기했던 조합 설립 2년, 사업 시행가 3년, 뭐 전혀 적용 안 받는 그런 곳이에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환불 요구를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혀 해결해 내지도 못하고 해결할 생각도 없는 건지, 어쨌든 근데 조금 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잘 해결이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현장 이미지가 실추가 안 돼요. 그 한번 이미지 딱 실추되잖아요.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또 그쪽에 관계자들 또 전화 올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이 어떤 분야에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작정을 하고 뭐 사기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막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쳐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옛날에 뭐 그런 것도 많았죠. 우리나라에 뭐 그 복제인간
많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거 다 사기였잖아요. 복제인간 만드는 무슨 박사, 황머시기 박사.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작정하고 전문가가 딱 사기를 치려고 하면요, 그거 밝혀내기 힘듭니다. 근데 지주택은 이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열받아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깝고. 진짜 전문가들은, 안 그래요. 그 어설픈 것들이 와서 현장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따구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 선택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장을 선택을 안 하는 게 어쨌든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조금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포한 놈이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왜 사포한 놈으로 했냐고. 꼭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고 영상에서. 그래서 이건 그분의 요청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었어요. 별명을 계속 쓰고 싶어서. 뭐 이렇게 옛날에 지냈던 친구들, 야, 사포한 놈!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뭐 의미도 없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애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포한데 니가 어릴 때부터 많이 뭐 맺고 끊고 잘하고 좀 사포한 이미지인데, 근데 그냥 놈이라고 붙였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유,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무슨 대화를 나누고 다 그렇게 하는 사회생활이잖아요. 뭐 이 지주택 하나만 보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지주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또 상담을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을 해야 되고,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일반 조합원님들도 뭘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지금까지 지주라는 분들을 뭐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뭐 10,000명이 넘게 만났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게, 나는 지금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도 많이 했고요. 뭐 옛날부터.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의 그 훈련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 그래서 지주분들이 이렇게 제가 만나본 분들이,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해요. 뭐 특히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이끌어낼 줄 아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요.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감정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끌어내어서 원하는 바를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각자의 훈련이죠. 그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마포구 10군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포구에서는 10군데의 현장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5군데를 일단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구독자가 팍팍 이렇게 늘지 않느냐.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한정되어 있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는 뭐 관심 있는 사람만 보는 컨텐츠지, 모든 대중들한테, 뭐 남녀노소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쉽게 접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어떤 커뮤니티, 뭐 SNS, 저는 뭐 SNS가 유튜브하고 뭐 없죠. 이것도 SNS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뭐 많죠. 그 SNS로 할 수 있는 게 트위터라든지 뭐 얼굴책, 예, 페이스북 뭐 이런데 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구독자님들 중에 그쪽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조회수가 오르겠죠. 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밖에 없네요. 하여튼 뭐 이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뭐 그렇게 뭐 그건 처음부터 저는 예상했고요. 이 정도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물며 뭐 우리 애들, 그러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도, 우리 딸이 지금 25인데요 우리 딸도 전혀 모릅니다, 지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뭐 그래서 아빠가 하는 거니까 보겠죠. 이렇게 보면 뭐 전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뭐 단어 자체도 전혀 뭐 생소한 단어고. 당연히 뭐 20, 30대는 안 보죠. 볼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한테도 뭐 보라고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뭐 이걸 좀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뭐 한번 부산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뭐 생각 좀 해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구역을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